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2일 생활 이코노미는요,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요 뉴스 4가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콩 항생지수가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를 산출하는 항생지수 회사가 프레스 릴리스를 내면서 개편을 발표를 했는데요. 홍콩 증시를 좀 더 잘 대표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려는 거고요. 또 신산업을 좀 더 지수 내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홍콩 항생지수 내 구성 종목을 100가지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50여 개인데요. 2022년 중반까지 80개, 그리고 결국에는 100개까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구성 종목을 기존에 한 4개 산업군에서 골랐는데 7개 산업군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르는 풀을요. 첫 번째로 금융, 그리고 정보 기술, 필수 자유소비재, 부동산 건설, 통신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소재, 이렇게 7가지 산업군에서 구성 종목을 고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상장 이후 한 3개월 지나면은 또 지수 내에 편입이 될 수 있게 좀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기존에는 한 2년을 지나야지 편입시켜주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홍콩을 증시하는 그런 대표성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홍콩 기업은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유지를 하겠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상한선을 8%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개편은 2021년 6월, 그러니까 오는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고요. 항생인덱스의 CEO는 지수 대표성을 강화하고 더 균형 잡은 그런 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항생인덱스가 시장과 더불어서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면서요. 앞으로도 항생지수가 좀 더 바뀔 수 있는 점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80대 1 수준으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1일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바이두는 클래스 A 보통주, 클래스 B 보통주, 우선주 등을 이때 액면 분할하기로 했고요. 경제 용어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보통주는 ordinary shares라고 부르고 우선주는 preferred shares라고 말합니다. 보통주 같은 common shares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소식에 바이두 주가가 나스닥에서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4% 이상 상승했는데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니오도 8% 올랐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4% 하락했습니다. 니오가 오르던 거는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 때문인데요. 4분기 실적이 결국 예상을 밑돌아서 시간의 거래에서 4% 하락을 했습니다. 니오가 발표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보면 4분기에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한 10억 달러 좀 안 되게 매출을 냈고요. 이 EPS죠. 그러니까 ADS당 순손실 같은 경우는 조정치가 이제 14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이 한 5센트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순손실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작년, 그러니까 2019년 4분기보다는 작년 4분기 순손실이 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여기 넬로스 보시면은 절반가량 줄어 있고, 또 니오 CEO가 또 지난 4분기에 17,353대를 인도를 했다면서요. 신기록을 세웠다, 분기 신기록을 세웠다고 말했고요. 또 2020년 1분기, 이번 1분기에도 2만에서 2만 5천 대 인도할 것을 예상한다고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CNBC가 낸 보도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가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 공급난이 지금 불거져서 숨통 좀 트일 수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반도체가 부족한 원인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전제품 수요가 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좀 줄고 좀 라인을 좀 가전제품용이나 아니면 전자제품용으로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불필요하기 때문에 SMIC가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대만 TSMC나 삼성국의 삼성전자를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대결을 좀 벌일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인데요. SMIC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와 또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좀 몰렸지만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라는 어떤 기회라면 기회를 맞아가지고 또 기사회생을 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금요일 차이나르네상스는 SMRC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점도 호재를 하면서요. 올해 SMRC가 앞서서 매출 성장률을 한 자릿수 중후반대로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 좀 더 높은 매출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MRC는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주가 전망치를 주가 타겟을 43 홍콩 달러로 잡았고요.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 SMRC는 26.75 홍콩 달러의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한 60% 이상 높은 그런 전망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홍콩 항생 지수가 1.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좀 상승을 했는데 상승 모습 반납하는 것 같고요. 지금 선전 성분 지수도 0.71%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 상하이 종합 지수도 1.21%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화인포맥스 사용태였습니다.